자산으로서 가치를 내가 돈을 지불해서 샀을 때 지금 지분 끊임없이 스스로가 자산이 확장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는데 했던 부분을 꼽으라고 그러면 소비 중에 가장 효용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비싸게 주고 내 돈이 나갔던 데가 좀 집 사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의 가치를 갖다가 자산으로서 가치를 내가 돈을 지불해서 샀을 때 그게 자산으로서 가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비를 하면은 내 돈이 사용해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것들보다는 소비를 했는데 그게 나한테 들어와서 그 쓸모가 더 확장돼 버린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소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비를 조건으로 봤을 때 저는 첫 번째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집은 끊임없이 스스로가 자산이 확장되고 있더라고요. 가치가 계속 확장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쓸모없게, 아, 이건 굳이 소비할 필요가 없는데 소비했던 부분들을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언뜻 딱 생각드는 게, 아, 이거는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는데 했던 부분을 꼽으라고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우리 아들 학원비. 몰라요. 걔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또 싫어할 수도 있는데 재수할 때 학원비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때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가 들어간 것 같아요. 학원하는 동안에 학원비만 100 얼마, 한 달에 100 얼마씩 나가고요. 그 이외에 다른 특강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을 가져가면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가 들어갔는데, 그거의 쓸모는 내가 솔직히 지금 가끔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요. 너 그때 네가 거기다 2천만 원이나 돈 썼는데 그거에 충분하게 교육 자원으로 해서 소비를 했는데 이거에 충분하게 너가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었느냐, 효과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도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때 쏟았던 교육비는 소비로서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제가 보기엔 교육에 관련된 소비는, 제가 보기엔 그건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미래 자원을 갖다가 끌어들인다고 했던 투자인데 그 효용성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이고, 다른 사람들 보면은 또 소비 중에 가장 효용성이 떨어지는 게 자동차, 여자들은 백. 내가 보기엔 이거는 돈 지불한 거 대비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게 남자들 승차감이 아니라 안정감이라고, 안전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산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다 외제차나 이렇게 차의 등급을 높였던 사람들은 하차감 때문에 대부분 샀고요. 근데 그 하차감이 그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높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2030에는 로망이 있죠. 누군가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포르쉐 안에서 울면은 그것도 폼난다고. 누군가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포르쉐 안에서 울면은, 그때 포르쉐 안에서 우나 버스 타고 오면서 지하철 안에서 우나 똑같아요. 소비로서의 가치를 놓고 보면 똑같아요. 오히려 포르쉐 안에서 울면은 그 눈물의 의미가 많이 희석될 것 같아요. 눈물은 그거거든요. 내가 간절하게 원했던 것들을 갖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는, 흘리게 되는 마음이에요. 아, 근데 지하철 안에서 땀도 다 바라보는데 거기가 쭉 흐르는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가는데 한 23살 먹은 여자애인데 창밖만 계속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앞쪽에 있었는데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면 뭐 취업에 떨어졌든지 뭐 했든지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울었던 눈물이 내가 보기엔 그 여학생의 인생에 큰 의미를 나중에 줄 거예요. 그 여학생이 아마 포르쉐 안에서 울었으면 그 눈물의 의미가 마음에는 그냥 유로 정도로만 됐겠지만 자기 인생의 가치를 갖다가 상승시키는 그런 소비로선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비했던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좋은 소비를 생각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놓고서 지금까지 소비한 것들 중에 좋은 소비가 뭐였고 나쁜 소비가 뭐였고 구별해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판단력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살 때, 그리고 몇 번에 이렇게 포르쉐 타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다른 사람의 우월감이 있는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지는 못한다는 걸 나중에 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비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현명한 소비가 됩니다. 그런 소비는 어떤 소비냐면요, 사가지고 그 쓸모를 다하고도 그 쓸모가 다한 다음에도
나한테 쓸모 이상의 가치를 갖다 계속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여행을 갔다 온 그 장소 때문에 지금의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이제 후배 중에 이 친구는 제주도를 한번 갔다 왔는데 제주도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갔던 그 풍경과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이런 풍경 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떠올라서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에 내려가서 좀 살고 있는데 그렇게 인생을 바꿔버린 여행 같은 이런 소비는 두고두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욕망을 잠깐 채우기 위해서 해왔던 소비들, 섣부른 판단에서 해봤던 것 이런 것들은 결국 날 지켜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명한 소비라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을 지불한 만큼 나한테 그 가치를 줄 수 있는 것들, 그 가치를 주는데 효과적인 것들이 뭐냐면 내가 비싼 값을 주고 사야지 그 가치를 비로소 내가 인식해요. 그래서 비싼 값을 줬다는 걸 갖다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카드나 클릭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이 물건을 갖다가 오랫동안 숙고해가지고 선택한 것들을 사게 되면 훨씬 더 마음에 쌓여요. 요즘 이제 미담 같은 예전에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화가 가득 본 소년이 북과 물감을 갖다가 사야 되는데 그 살 돈이 없으니까 계속 거기 막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그 화가 출신의 그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한 달 동안에 다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자기 최대치의 돈을 가지고 그 북과 물감을 갖다가 도화지를 사는 것들 이게 현명한 소비.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화가로서까지 자기 삶의 모든 가치들을 극대화시켰잖아요. 그런 소비를 2030은 하셔야 됩니다. 순간의 욕망. 아, 내가 멋있게 보일 것 같아. 아니면 진짜 저기 우아한 빌딩에서 거기서 맛있는 스테이크를 썰고 뷰를 바라보면서 그 SNS를 인스타에다 딱 올리고 이렇게 해서 소비하겠다는 것들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소비를 통해 만들어낸 경험이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를 만들겠다. 2030 때는 특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2030 시기는 쌓아가는 시기예요. 450도 쌓아가는 시기였는데 60, 70 됐을 때는 쌓아가는 시기보다는 그동안에 쌓아왔던 걸 가지고서 내가 현명하게 소비하면서 내 삶을 향유하는 시기인데 2030 때는 특히 쌓아가는 시기라 이게 내가 돈을 제공한 것들이 그 이상 10배, 20배의 가치가 없는 것들을 소비한다는 건 그건 현명한 소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핑하려고 그러면 정당하게 그 값을 주고 그 값에 내 품이 들어가야 되고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정확하게 소비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소비들 지금 얘기했잖아요. 욕망 때문에 미래의 나를 갖다가 쌓아가지 못하게 되는 없어져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푼돈으로 하는 소비 아니면 시간을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클릭 하나로만 그러니까 내 돈이 얼마나 빠져가는지도 모르게 하는 소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되냐면 미래의 내 소득까지 다 끌어다가는 소비가 돼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들을 소비해서 시간을 소비한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거기에다 경험을 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지 않는 소비들은 결국은 지양해야 될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를 하고 싶다면 특히 2030은 이 소비가 나한테 들어와서 얼마나 가치로서 전환될 수 있느냐. 이 가치로 전환되려고 그러면 내가 이걸 사용하면서 그 물건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계속 창조해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1kg짜리 쇳덩이 하나가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 쇳덩이를 갖다가 공구로 만들면 100만 원이 될 수 있고요. 공구가 아니라 진짜 최첨단의 만약에 반도체나 칩에 이런 데 사용되게 되면 1000만 원 갈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조각가에 의해서 예술작품으로 만들려면 1억, 2억, 3억까지 올라가요. 쇳덩이 하나를 내가 물건을 샀어요. 하나 산 걸 갖다가 그 쇳덩이의 가치를 해가지고 그 똑같은 상가치로 팔려가지고 소비된다. 그게 아니고 이게 1억까지, 100억까지 그렇게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을 소비하는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2030의 가장 중요한 소비의 관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이게 흔히 말하는 대형 회사들의 마케팅에 거의 다 현혹돼가지고 그냥 순간순간 내가 이걸 물건을 사는지도 모르고서 클릭 해가지고 사버리는 그런 소비로 내가 모르는 소비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현명한 소비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유통회사에 있었잖아요. 롯데마트 뭐 다 아시니까 롯데마트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롯데마트는 생필품을 파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 생필품을 팔기 위해서도 마케팅을 얼마나 투자하는 줄 아세요? 그 마케팅을 해서 일반적인 개인이 소비를 해나갈 수 있게 그 사탕발림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 특히 비싼 것들은 포르쉐 마케팅이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샤넬 이런 마케팅은 오히려 그 물건의 마케팅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물건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사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물건의 가치가 제대로 나한테 와서 그것들이 충분하게 가치가 발현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2030한테 저는 경제 관점에서 얘기해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잖아요. 소비한다는 건 단순하게 내 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제공하고서 또 다른 가치를 내가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라고. 여기에 가치가 돈만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돈 이외에 다른 의미들이 다 포함된 것들을 내가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환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소비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준 것과 내가 그 줌을 통해서 받았던 것들의 가치가 최소한 남는 장사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남는 장사를 제가 보면 못하는 것 같아요. 남는 장사가 되려고 그러면 그거 샀던 것들이 쓰임새가 최소한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 물건을 산 거에 대한 소비를 충분하게 한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을 하면 아마 가장 적합한 표현인 것 같은데 한강 작가한테 한강 작가 노트북으로 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뭐 펜을 직접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트북이 있다면 노트북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마 노트북 하나면 한 100만 원 주고 샀다고 쳐요. 한강 작가의 노트북에 100만 원에 쓰임새는 얼마가 될까요? 노벨상 하나만 받은 것만 해도 얼마가 들었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노트북 하나의 가치가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 물건들이 어떻게 가치가 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소비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내 편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내 편이 아니면 내가 숨겨진 거 내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아니면 마케터들의 사탕발림 때문에 소비하게 되는데 그런 소비들에는 내가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 관점들이 다 배제된 겁니다. 그래서 비싸게 사라. 비싸게 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하게 수 있게 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고요. 품을들이라는 건 그 안에 내가 그 물건을 사고 난 이후에 사용량을 늘려서 할 수 있게 드리라는 거. 세 번째 보면 시간이라는 건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그 시간에 의해서 그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결국 나한테 가치로 다 전환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하나만 놓고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을 한번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정확하게 이해될 거예요. 소비라는 건 내가 돈을 갖다가 제공하고서 미래의 사용 가치를 갖다가 가져오는 작업이다. 그 사용 가치는 내가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도 있고 사용하는 순간에 그 가치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미래에 가면 갈수록 가치가 늘어나는 걸 자산이라고 하고 미래에 가면은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걸 재화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화마저도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노트북을 예를 든다면 노트는 재화예요. 근데 노트북이 작가에게 들어가면 자산이에요. 글을 만들어내는 자산이고 도구고 생산의 주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소비하려고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소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것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런 걸 이제 생필품이라고 하잖아요. 생필품은 극소화하고 그 극소화하는 부분들 이외에 다른 소비에서 현명한 소비가 대부분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소비는 생필품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살 때 그 가치가 미래에 한번 사용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비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얘기를 좀 해드리면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내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비 패턴들 물건의 가치를 최대한 사용하는 저와 하나를 물건을 사도 미래의 자산 가치를 감화하고 있는 아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그대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접목을 해서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 친구 이제 간호학과 4학년인데 대학병원이 됐어요. 대학병원이 됐는데 요즘 대학병원은 취업이 됐더라도 합격이 됐더라도 웨이팅을 하더라고요. 빠져나가야지 다시 들어오는데 그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짧게 6개월, 길게 1년 동안에 이 친구는 이제 요양병원 가서 최대한 소득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목표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자기가 그 병원에 가기 이전까지 3천만 원 정도를 갖다가 모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그래서 그 3천만 원을 모았던 걸 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정식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원을 이제 가려고 그걸 모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와이프하고 저하고의 소비하는 패턴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소비하는 것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 아들들이 아마 그 부분을 보면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30을 소비할 때는 절대로 한 번 사용으로 끝나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들이 나중에 자산으로 전환돼서 그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불변하는 가치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땅과 금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를 내가 요즘 추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소비해가지고 내 자신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소비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자산 가치로 전환됩니다. 자기 개발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산을 갖다가 개발하는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소비들을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그러면 분명히 현명한 소비라 되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반대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소비를 하면서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삶을 낭비하는 거라고 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겠죠. 쓰는 재미 이런 부분도 하나도 안 느끼고 어떻게 이 좋은 젊은 날을 살아가느냐. 그건 이론적인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실제로 재미 진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순간순간에 재미있는 그 향락적으로 쓰는 것들은 그 순간엔 재밌지만 지나고 나면 다 허탈하더라고요. 지나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생산적인 일들에 소비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훨씬 더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삶의 재미를 더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